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의 임병철 연구원입니다. 일몰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단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 가치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강영훈 대표와 함께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재개발 구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재개발 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얼마나 걸리나 이거 궁금해 하실 텐데 평균 대략적으로 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그거는 오히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경험적으로 겪은 얘기들 몇몇 구역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니까 답 안 나오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평균 데이터는 주시고 제 사례는 말씀드릴게요. 이 뭐 질문은 제가 미리 드렸었던 거고 네. 저희 부동산 114가 몇 해 전에 이 서울 지역의 재개발 사업 기간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사업은 한 평균 1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사업 단계별로 조금 더 쪼개서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은 크게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좀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가 한 2.8년,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가 2.4년, 관리처분 인가에서 착공 단계까지가 1.9년, 착공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공까지가 가장 긴데 한 3.6년 걸려서 평균 한 1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할 말이 없냐면 제가 2008년에 정비구역 지정 받은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조합 설립 인가가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2010년 상반기 초에 샀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예. 거의 1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 관리처분 인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11년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단계 구역 지정 2008년이니까 그 11년이 넘은 상태인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이주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2008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동네의 재개발 사업 추진은 2004년 이전부터 했거든요. 실제로는 20년이 됐는데 아직 지금 준공도 못 해요. 그럼 이런 사업장이 많냐 적으냐?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냐? 이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결국 이 정비 사업의 핵심은 일반 분양을 비싸게 많이 해서 남는 수익 가지고 조합원들이 그걸 나눠서 좀 추가 부담금을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새로 받는 사업이에요. 결국 얼마나 비싸게 많이 파느냐가 사업 성패 핵심이에요. 근데 금융위기가 오고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가치는 원가 수준으로밖에 안 팔려. 또는 그거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행해서 사업했던 사업장들이 망하는 사례가 보면 이거 재개발해서 망하는 거 보이네. 우리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고 정체되는 시간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 서울 수도권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난 하락장에서 그 경험을 겪었어요. 자,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 좋은 거 왜 안 해요? 막 동의서도 빨리 거치고 청약 자금 얼렁얼렁 오고 막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한은 늘어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평균 통계상에서는 11년 정도 걸리고 근데 더 길게 봐야 된다. 그쵸.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곤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예. 시장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빨라질 한다. 수도 예. 있고 또 예. 늘어질 수도 있다. 말라지진 않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금방 된다는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재개발도 사업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을까? 네. 어느 단계가 가장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 환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난 하락장에서는 사업 단계가 아무리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업 가면 뭐하냐,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어요, 오를 거예요. 뭐하냐, 가격은 빠졌는데 실제로 물건들은 막 더 나오고, 예,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지금 올라갈 시장이냐, 꺾이고 조정받을 시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진입하는 시점은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되게 중요한 판단의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더 올라갈 게, 가격이 더 상승할 게 있다 없다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지금 재개발 구역에 지금이라도 내가 뭐 지금 사실 인기 지역, 좋은 지역들은 다 알죠. 비싸니까 못 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눈높이를 낮춰서 그런 지역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보시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정비구역 지정은 받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큰 허들은 넘은 지역을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구역 지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다음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건데, 재개발 구역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재개발 사업에 찬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찬성하냐면 재개발해서 아파트 한 채 받고 뭐 상가 조금 받느니 나는 그냥 니네가 재개발하는 끝에 건물 내가 갖고, 우리 동네가 옛날에 낡은 동네였는데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그 끝에 예를 들어 상가 건물 내가 하나 들고 있는, 그러면 나는 재개발 포함 안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가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구역에 아파트 진입로가 된다라고 하면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결세 반대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퍼센트가 있어요. 일정 퍼센트가 있고, 또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가주택. 예, 또 상가주택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추진주체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내가 조합장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합장이 됐어. 그럼 난 네가 조합장 한 꼴은 못 봐. 반대, 비대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분의 3 동의가 안 만들어지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왜냐하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아가지고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실제로 뭐 되게 이슈가 되었던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 기다려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일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조합 설립 위한 동의서를 못 받으면 해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선까지는 넘은 구역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덧붙이자라고 하면, 근래에는 재개발 투자할 때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투자하실 때는 함정이 많아요. 서울 또는 광명 이런 지역. 왜 그러냐면 파리부동산 대책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정비사업에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 세대에 속한 자는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조합원 물건도 일반 분양도 당첨자가 될 수 없게끔 이런 규정이 생겼거든요. 이 규제가 작동하면서 청산자가 나올 위험이 되게 커졌습니다. 지금 그 사고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랑 달라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 한 채마다 이런 식으로 쉽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는 무허가 건물도 있고 도로, 토지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주택 갖고 있는 것도, 주택도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졌다가 다세주택으로 쪼갠 집도 있고, 예, 아예 그냥 헐고 집을 새로 지은 신축 빌라도 있고, 굉장히 사실상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부상엔 주택이 아닌 형태로 나온 집, 되게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청산되는 사례도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또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합원 지분 쪼개기로 봐서 이것도 청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걸러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인가를 내주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청산자, 부양에서 제외된 자가 돼서 청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심하고 매수하시려고 하면 아예 그냥 재개발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몇 평 배정된 물건이에요. 적어도 이런 거 정해진 시점 가서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요즘과 같이 규제가 많은 시절에서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 대표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네.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하는 게 보다 안정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를 하나씩 확인하고 내가 매수하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싸게 사서 네. 과열될 때 팔아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보통 시기를 보면 돼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모든 부동산 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법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을 때 재개발을 가서 보면 재개발은 완전 죽어 나자빠집니다. 아파트도 사고 안 파는데 재개발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더 눌려 있고요. 경매 물건이 속출하는 시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절에 경매 물건 대출 많이 받아서 주웠다가 그런 시절에는 대출도 많이 풀어주거든요. 뭐 진짜 10억 주고 집 사가지고 40억 자산가 되고 이런 분들 요번 상승장에서 몇 명 봤습니다. 또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 강영훈 대표가 추천하는 수도권 유망 재개발 구역은 어딜까요? 사실 찍어주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서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서열이 서 있고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선행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고 움직인 지역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재개발의 3대장, 3대장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꼽는 지역이 구성남 지역입니다. 구성남 지역은 98년도부터 당시에 이제 대한주택공사 지금 LH가 됐죠. 나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성남 재개발 구역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중에서 수도권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뉴타운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 하고 나서 수도권 지역들도 뉴타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정비 촉진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핫했던 지역, 지금 앞으로도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광명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를 어디를 꼽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안양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안양의 재개발 구역들. 안양은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잖아요. 구성남은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 윗블럭 판교 옆쪽이라는 그 입지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안양 쪽에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재개발 구역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몇 개 짚어볼 만한 재개발 신도시 주변에 안양은 주택가 그냥 노후주택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네. 광명 뉴타운이든 안양 재개발이든 성남 구시가지 네. 재개발 추진하는 곳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구역들은 좀 없을까요? 일단 성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성남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이 올해 굉장히 상반기에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도 재개발 사업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그쵸. 데인데 성남의 대단지 그리고 입지도 좋은 위치 중에서 중1구역, 그다음 금광 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성남시가 올 상반기에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2030년까지 추진할 재개발구역 5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지역인데 다시 이제 일종의 재신임이 된 거예요. 그 지역들 중에 굉장히 좋은 입지의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진 1구역이나 신흥 1구역 같은 곳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면서 여기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대. 이제 이런 어떤 시장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움직였고 그러면서 한번 붐업이 됐어요. 2개의 단지가 분양을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분양을 할 단지도 있습니다. 신흥 2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신흥 2구역도 굉장히 단지가 큰데 신흥 2구역 같은 경우 4,774가구고요.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분양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의 5천 가구 육박하네요. 성남 재개발 구역들이 대부분 다 커요. 뭐 3,000세대 미만은 작은 편에 속하고 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GS랑 대우에서 시공하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산성구역이라고 여기도 지금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GS 대우 SK 3개가 시공사인데 3,372세대 정도 됩니다.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이주하는 거니까 여기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산성구역도 사실 되게 이 성남 재개발 중에 몸값이 비싼 편이에요. 요 두 개의 단지들, 그러니까 사업이 막바지에 가고 있는 곳들은 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 단계는 수진일이나 신흥일 같은 곳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볼 만한 곳이 이제 광명 뉴타운인데, 광명 뉴타운 지금 분양이 끝난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16알 구역이 재작년 12월 달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말에 어쩌면 15알 구역이 분양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작년 말 올해에서 광명 2알 구역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요새 작년에 투기가일주가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출들이 되게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주비 지급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 조합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격들이 되게 출렁였습니다. 많게는 1억까지 빠졌어요. 물건 광명 이 뉴타운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고 이주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주비 수령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투자자들이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가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이제 올 가을 겨울에 광명 4알, 5알, 1알 구역 3개, 그러니까 그냥 광명 1, 4, 5구역이 동시에 아마 비슷하게 이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동시에 나오는 물량이 적지 않아요. 영상에 지도상에 표시가 되겠지만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제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 1구역은 약간 이쪽에 있고 그라인 이제 지하철역 쪽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위치고, 이제 그렇게 사업이 이주를 한다는 얘기는 철거를 하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니까 막바지에 이제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은 사실 대장이라고 한다면 11구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고 R11구역이죠. 그러니까 11알 구역입니다. 11알 구역. 예, 4,367세대고요.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업시의 인가가 났습니다. 근데 뭐 조합원 수가 많아서 일반 분양은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의 딱 중심에 있는 제일 메머드급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는 아직 사업시의 인가 단계니까 조금 갈 길은 조금 더 남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지역이 광명 12알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11알 구역, 12알 구역.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철산역 바로 뒤에, 그래서 뭐 광명 뉴타운 하면 제일 갖고 싶은 곳 어디냐 하면 뭐 철산 광명 12구역. 여기는 11구역보다 조금 더 사업 속도가 더뎌서 지금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받았고, 그래서 뭐 요 지역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도 재개발 구역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큰 편입니다. 평촌이 공통적으로 보면 구성남도 그렇지만 뭐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신도시가 들어가서 30년 이렇게 되면서 집들이 어느 정도 낡아서 주변에 새 집들, 뭐 우리 내 집도 살기 너무 좋긴 한데 신도시 인프라 워낙 잘 갖춰져 있고 살기 좋고 뭐 학군 잘 갖춰져 있고 학원가 잘 갖춰져 있고 좋죠. 근데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해서 살기보단 좀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새 아파트 생기면 좀 이사 가고 싶은데 이런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촌 주변으로는 의왕이나 안양의 재개발 구역들이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외지 투자 수요도 있지만 평촌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동네 인근에 맨날 보던 곳인데 저희 재개발된다고 새 아파트 된다고 그러면 뭐 이런 수요들이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수요를 가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편인 거죠. 근데 안양 같은 경우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고 작년에 분양했어요. 여기가 이제 한 3,85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작년 분양을 했고 안양 동안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평촌 더샵이라 그래서 여기는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평촌 이외에 이 일대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격을 리딩해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거기 가봤어요. 분양 당시에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지금 여기가 한 8억
정도가 해요. 많이 올랐죠. 예. 네, 이제 옆 맞은편에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한 7억 초반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로 지어지는 거지만 이 평촌 더샵 밑에 보면 덕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현지구 같은 경우도 한 2,886세대 정도인데 지금 철거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요. 여기도 이제 곧 분양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샵 대각선 맞은편, 그러니까 어바인퍼스트 북쪽으로 보면 안양 용창지구, 용창아파트 주변 지구라고 예.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여기 현대코오롱 SK가 시공하는데 한 2,40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그러니까 구시가지의 허름한 동네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새 아파트들이 몇천 세대가 밀집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평촌의 남동쪽에 안양역 가는 이쪽 라인으로는 재개발 구역들 좀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평촌의 북동쪽으로 보면 비산초교 주변 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그 안양 운동장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대우현대 GS가 시공사인데 여기가 2,6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도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의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안양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강영훈 대표와 재개발 투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